AI에게 물어보기만 했다면 오늘은 코덱스로 결과물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사 하나를 준비한다고 알려줬더니 소개 문서와 발표 자료, 체크리스트와 요약본이 비어있던 폴더 안에 그대로 생겼습니다. 글만 있던 요약본에는 사파가 들어갔고 메일함에는 답장 초안까지 저장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행사 준비를 예시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의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금요일이면 주간 보고, 공유할 내용이 생기면 발표 자료, 분기 말이면 보고서, 매번 빈 문서를 열고 흩어진 자료를 모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던 일들. 오늘 이 반복을 코덱스로 줄여봅시다. AI를 쓰면서도 답답한 적 있으신가요? 좋은 답을 받아도 결국 복사해서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옮기는 건 사람 몫입니다. 지난번에 뭘 하고 있었는지 매번 다시 설명해야 하고 같은 요청을 처음부터 또 적게 됩니다. AI가 내 손발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AI의 손발이 되는 순간입니다. 앞에서 본 결과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챗 GPT에는 질문을 하고 코덱스에는 작업할 폴더를 맡깁니다. 답변을 받아서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맡긴 폴더 안에 결과 파일이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처음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기획자, 마케터, 강사, 크리에이터, AI에게 실제 작업 하나를 맡겨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할 일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연습용 작업 폴더를 연결한다. 2단계, 원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맡긴다. 3단계, 생성된 파일과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이 3단계만 익히면 오늘 데모뿐 아니라 업무 자동화나 바이브 코딩을 시작할 때도 같은 흐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덱스로 시작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요새는 코덱스가 챗GPT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챗GPT를 쓰고 있다면 가격 면에서도 접근하기 좋습니다. 익숙한 챗GPT 앱 안에서 작업 폴더를 연결하고 결과와 변경사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UI도 초보자에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로 실제 업무를 줄이고 자동화하려면 결국 지메일, 노션, 캔바처럼 내가 일할 때 쓰는 외부 서비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자료를 직접 복사해서 옮긴다면 AI에게 일을 맡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덱스는 왼쪽 플러그인 메뉴에서 필요한 도구를 찾아 설치하고 계정을 연결해 지금 하던 작업에 이어붙이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초보자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에이전트를 처음 시작한다면 코덱스로 이 기본 흐름부터 익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흐름이 코덱스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폴더에 자료를 모으고 목표를 주고 결과를 확인하고 반복할 기준을 남기는 흐름은 다른 AI 에이전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위한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웹으로만 쓰셨다면 여기서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AI 에이전트를 터미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챗GPT 데스크톱 앱만으로도 코덱스의 핵심 흐름을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미널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앱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페이지에 들어오면 주소창이 오픈AI 공식 주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맥을 사용하므로 맥 OS 버전을 받겠습니다.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면 내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로 챗GPT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 주세요. 이미 챗GPT 데스크톱 앱을 쓰고 있다면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앱을 열어주세요. 앱을 실행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챗GPT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끝나면 왼쪽 위 전환 메뉴를 누르고 코덱스를 선택합니다. 이제 설치는 끝났습니다. 계정이나 앱 버전에 따라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 단어만 정리하겠습니다. 챗GPT는 챗과 워크가 있는 대화 업무 공간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주면 필요한 작업을 이어가는 AI 작업자입니다. 코덱스는 파일과 프로젝트 작업에 강한 AI 에이전트 작업 공간입니다. 지금 설치한 앱의 이름은 챗GPT입니다. 왼쪽 위에서는 챗GPT와 코덱스 작업 공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챗GPT 안에는 대화하는 챗과 업무 결과물을 만드는 워크가 있고, 코덱스에서는 프로젝트 폴더를 연결해 작업합니다. AI 에이전트라는 말은 특정 제품 이름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에 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작업을 이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결과물이 남고 작업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챗과 워크에서는 대화 안에서 답변이나 결과물을 받습니다. 반면 코덱스에서는 연결한 프로젝트 폴더 안에 파일을 직접 만들고 수정하면서 다음 작업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코덱스가 개발 작업에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읽고 만들고 수정하는 방식은 비개발자의 업무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셋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오늘 저녁 메뉴를 추천받거나 아이디어 몇 개를 받고 싶다면 챗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료를 넣고 보고서 하나를 만들고 싶다면 워크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물을 내 작업 폴더에 실제 파일로 남기고 다음 작업에서도 그 파일을 다시 읽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코덱스를 쓸 이유가 생깁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원하는 결과가 대화인지, 한 번 쓸 산출물인지, 계속 이어갈 프로젝트인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코덱스를 열면 왼쪽에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새 채팅은 새 작업 시작입니다. 풀 리퀘스트는 개발 협업의 변경 요청 확인입니다. 사이트는 결과물을 외부로 확인하거나 배포하는 확장입니다. 예약은 정해진 시간이나 반복 작업입니다. 플러그인은 스킬과 외부 도구 연결을 묶어 기능 확장입니다. 보안은 접근 권한과 안전 설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작업 폴더 단위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이 메뉴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쓸 건 새 채팅과 프로젝트입니다. 예약과 플러그인은 뒤에서 다시 보고 보안 설정은 여기서 위치만 확인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에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는 폴더를 연결하지 않고 먼저 연습용 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코덱스 데모입니다. 지금은 아무 파일도 없습니다. 이 폴더를 연결하면 코덱스가 어디에서 작업할지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결과물도 모두 이 안에 남습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버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첫날에는 5군데만 보면 됩니다. 첫째, 왼쪽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지금 선택된 코덱스 데모가 코덱스에게 맡긴 작업 공간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대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과물이 다른 작업은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도 새 대화로 나누면 됩니다. 둘째, 화면 가운데와 아래의 입력창입니다. 가운데 문구나 추천 항목은 계정과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요청을 적을 곳은 아래에 있는 큰 입력창입니다. 긴 요청을 타이핑하기 어렵다면 음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아이콘은 말한 내용을 글자로 입력하는 받아쓰기이고, 옆에 음성 대화는 챗GPT 데스크톱 앱의 보이스 기능입니다. 코덱스 전용 기능은 아니고 챗, 워크, 코덱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에서 새 작업을 음성 대화로 시작하면 말로 작업을 맡기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해달라고 말하고 진행 상황을 물어보거나 도중에 방향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도 별도의 통번역 메뉴가 아니라 코덱스 작업에서 챗GPT 보이스를 시작한 화면입니다. 외국인과 회의할 때 회의 음성을 들려주고 지금부터 들리는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해달라고 요청하면 보이스 챗을 통역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리는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줘. 내 질문에 답하지 말고 통역만 해줘. 다만 전용 회의 통역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나 중요한 결정 사항은 원문과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마이크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오늘 실습은 여러분이 정확한 요청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텍스트로 입력하겠습니다. 셋째, 입력창 바로 위에 작업 위치입니다. 코덱스 데모는 지금 연결된 기본 작업 폴더입니다. 로컬은 이 컴퓨터에서 작업입니다. 메인은 기수로 관리되는 폴더에서 현재 선택된 작업 버전입니다. 빈 연습 폴더에는 메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깃을 쓰지 않는다면 오늘 메인을 이해하거나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폴더 이름과 로컬만 확인하세요. 넷째, 입력창 아래의 승인 방식과 모델입니다. 화면에 나 대신 승인이 보인다면 권한을 전부 열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나에게 물어볼 승인 요청을 별도의 검토, AI가 대신 판단하는 오토 리뷰입니다. 파일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는 이 작업에 사용할 모델과 얼마나 깊이 생각할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정에 따라 이름과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니 첫 실습에서는 기본 선택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오른쪽 위에 패널 버튼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뒤 이 버튼을 열면 코덱스가 만든 파일과 바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작업 환경 패널은 작업 현황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은 어떤 파일이 생기거나 바뀌었는지입니다. 로컬 환경은 어느 컴퓨터나 환경에서 작업 중인지입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뒤에서 진행 중인 작업이 있는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습용 폴더를 만들고 코덱스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코덱스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맡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상의 오프라인 행사를 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사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고 준비에 필요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 파일을 코덱스에게 한꺼번에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부 알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내가 하려는 일과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적어주세요. 이 폴더를 어떤 일에 쓸지, 무엇을 만들지, 결과 파일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필요한 정보가 더 있다면 먼저 질문해달라는 요청. 잘 모르겠는 부분은 코덱스에게 물어보면서 정하면 됩니다. 내 요청에서 빠진 정보가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보내면 코덱스가 할 일을 나누고 파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답변 하나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파일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작업을 이어갑니다. 환경에 따라 파일 생성 방식이나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 파일이나 PDF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도구와 권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빈 연습 폴더라면 확인할 범위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첫 실습을 실제 업무 폴더가 아닌 빈 폴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파일이 만들어졌으니 바로 열어보기 전에 코덱스가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덱스의 장점은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일이 생겼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승인 화면이 나오면 세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읽으려는가, 무엇을 실행하려는가, 어떤 파일을 만들거나 수정하려는가, 작업이 끝나면 변경사항 또는 비교 화면을 엽니다. 변경사항 비교 화면은 원래 내용과 바뀐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보통 초록색은 새로 추가된 내용, 빨간색은 삭제된 내용을 뜻합니다. 오늘은 빈 폴더에서 새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중심입니다. 예상하지 않은 기존 파일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바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 파일을 바꿔야 하는지 물어보거나 기존 파일은 유지하고 새 파일로 만들라고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이 확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답변만 받는 것과 경험이 달라집니다. AI가 내 프로젝트 안에서 한 일을 내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비어있던 폴더에 4개의 파일이 생겼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행사 소개 워드 문서에는 행사 목적과 대상, 일정이 문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사 소개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행사 소개 흐름이 5장의 발표 자료로 들어 있습니다. 행사 준비 엑셀 체크리스트에는 준비 항목과 상태,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행사 한 장 요약 PDF에는 외부에 전달하기 쉬운 한 장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PDF를 확인해 보니 정보는 잘 들어갔지만 글만 있어서 조금 딱딱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행사에 어울리는 사파를 만들고 PDF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덱스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 더 보입니다. 현재 공식 기능 기준으로 클로드 자체는 사진이나 사파를 생성하지 않지만 코덱스에서는 오픈AI의 내장 이미지 생성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안에 문서를 읽고 그 문서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결과 파일에 반영하는 작업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PDF는 그대로 남기고 새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파를 넣기 전과 후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워드나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빈 폴더에 목표를 줬더니 실제로 열어볼 수 있는 업무 파일이 생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채팅에서 내용만 받았다면 행사 소개는 워드에 복사하고 발표 자료 구성은 파워포인트로 옮기고 체크리스트는 엑셀표로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장 요약본도 직접 편집해서 PDF로 내보내야 했고요. 코덱스에서는 처음부터 결과 파일의 종류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폴더 안에 함께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바로 최종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구가 어색한지, 표가 잘렸는지, 발표 자료에 글자가 너무 많은지, PDF가 깨지지 않았는지는 직접 열어봐야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어서 수정하면 됩니다. 코덱스는 이미 이 폴더 안에 파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서 내용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이 끝나면 또 변경사항 비교 화면을 봅니다. 이 흐름을 반복하면 됩니다. 맡기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꼭 익혀야 할 기본 과정입니다. 이제 이 기본 흐름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만나게 되는 확장 기능을 보겠습니다. 오늘 전부 연결하거나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면서 코덱스의 각 기능이 언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는 공식 정보 확인, 에이전트 파일은 프로젝트 공통 기준, 스킬은 반복하는 판단 절차, 플러그인은 외부 도구 연결, 컴퓨터 유즈는 화면을 직접 봐야 하는 작업, 기능 이름을 외우기보다 어떤 상황에 쓰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유지는 코덱스가 웹페이지를 직접 열어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자료를 만들기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날짜, 장소, 신청 상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루마 행사 페이지를 열고 공개된 정보를 확인 리포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라우저가 저절로 열린다는 장면이 아닙니다. 공식 웹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고 내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파일로 남긴다는 점입니다.
웹에 최신 정보가 필요한 작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유즈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장 표현은 쓰지 마. 공식 정보는 확인해. 기존 파일은 함부로 덮어 쓰지 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해. 이런 기준을 매번 프롬프트에 쓰기 번거롭다면 프로젝트 폴더에 에이전트 파일에 남길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파일은 이 프로젝트에서 코덱스가 계속 참고할 작업 기준을 적어두는 파일입니다. 이번 행사 프로젝트에서 계속 지킬 컨텐츠 기준은 에이전트 파일에 남깁니다. 실제 행사로 게시하기 전에는 브라우저 유즈로 사실 확인, 공식 로고와 상표 이미지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기, 과장 표현 금지, 기존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 변경 계획 알리기, 비개발자도 열어볼 수 있는 오피스나 PDF 형식 우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하다가 이 말은 계속하게 되네 싶은 기준만 하나씩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오른쪽 변경사항 패널에서 어떤 문장이 추가되고 바뀌었는지 변경사항 비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킬은 특정 작업을 반복해서 잘하기 위한 작업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든 강의 제안 메일 자동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제안이 오면 메일을 요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짜와 장소가 있는지, 강의료와 지급 조건이 있는지, 촬영과 재사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답변 전에 더 물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순서를 다음 메일에도 그대로 쓰려고 스킬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한 번만 할 작업이라면 이렇게 프롬프트로 요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메일을 계속 검토한다면 확인 순서와 결과 형식을 스킬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자세히 요청한다. 프롬프트. 같은 절차를 계속 재사용한다. 스킬. 결과를 보면 단순한 메일 요약이 아니라 빠진 조건과 답변 초안까지 함께 나옵니다. 이처럼 같은 판단 절차를 다시 꺼내 쓰는 게 스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도 결국 챗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과 비슷한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일을 제가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고 결과도 다시 지메일로 옮긴다면 AI가 답변을 잘 써주는 것 말고는 작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의 제안 메일 사례를 플러그인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킬에는 메일을 검토하고 답변하는 기준을 맡기고 플러그인에는 실제 메일을 가져오고 결과를 지메일에 돌려놓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은 스마트폰 앱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새 스마트폰도 기본 기능만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앱을 추가로 설치하죠. 코덱스도 기본 상태에서 내 프로젝트의 파일을 읽고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작업법이나 외부 서비스 연결이 필요할 때 플러그인을 추가합니다. 아까 코덱스가 내 폴더 안에 워드나 엑셀 파일을 만들었다면 플러그인을 연결한 뒤에는 캔바나 노션 같은 외부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읽거나 초안을 만드는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비스를 사람처럼 전부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연결한 플러그인이 지원하는 기능과 내가 허용한 권한 안에서만 작업합니다. 어떤 플러그인은 새로운 작업법을 추가해주고 어떤 플러그인은 지메일이나 캔바, 노션 같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플러그인은 추가로 설치하는 앱입니다. 스킬은 반복해서 사용할 작업법입니다. 권한 승인은 계정과 자료의 접근 범위 허용입니다. 아까 강의 제안 메일 사례를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킬만 있으면 어떤 항목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답할지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메일에 들어가 새 메일을 찾고 완성된 답변을 지메일 초안으로 저장하는 연결은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지메일 플러그인을 연결하면 코덱스가 메일을 검색하고 읽은 뒤 스킬의 기준으로 검토하고 답장 초안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킬은 메일을 어떻게 검토하고 답할지 정한 작업법입니다. 지메일 플러그인은 메일을 가져오고 답장 초안을 저장하는 연결입니다. 코덱스 프로젝트는 검토 기록이 파일로 쌓이는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건 답변 문장만이 아닙니다. 제가 메일을 복사하고 검토 결과를 따로 정리하고 답변을 다시 지메일에 붙여넣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메일 초안 하나를 만드는 것만 놓고 보면 챗GPT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덱스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같은 검토 기준을 스킬로 재사용하고 검토 기록은 프로젝트 파일로 쌓고 지메일 답장 초안까지 하나의 작업으로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이제야 제가 AI의 손발이 되어 복사하고 붙여넣는 게 아니라 AI가 제 손발이 되어 실제 작업 단계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뒤에서 볼 예약 기능까지 연결하면 매번 같은 요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1시간마다 또는 하루에 한 번처럼 정해둔 간격으로 새 메일을 확인하고 강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만 이 스킬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보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초안까지만 만들고 마지막 발송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플러그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외부에 정리된 자료를 코덱스 작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지난 행사 체크리스트와 회고 문서가 있다면 매번 내려받아 다시 올리지 않고 연결된 자료를 읽어 이번 행사에 재사용할 항목을 뽑을 수 있습니다. 노션을 쓰는 분이라면 이런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션에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 기획안이나 보고서, 업무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째, 코덱스에서 만든 결과를 외부 제작 도구로 넘길 수 있습니다. 밋업 자료에서 만든 카드 뉴스 브리프를 실제 캔바 디자인으로 이어가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플러그인 없이 프로젝트 안에 브리프를 만듭니다. 캔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계정 연결도 허용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코덱스 프로젝트 안에서 브리프 파일을 만드는 것과 외부 캔바 계정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다른 작업입니다. 내 폴더에 브리프를 만든다. 코덱스 기본 작업. 캔바 계정의 디자인 초안을 만든다. 플러그인을 통한 외부 연결. 셋째, 특정 제작 도구를 다루는 작업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션은 리액트 코드로 영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리모션 플러그인에는 영상 프로젝트를 만들고 장면과 자막을 구성하고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스킬이 들어있습니다. 개개발자가 리액트 코드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코덱스에게 리모션 프로젝트와 영상 코드를 만들게 하고 나는 미리 보기와 결과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캔바는 연결된 디자인 서비스에서 결과를 만드는 사례이고 리모션은 내 프로젝트 안에 코드와 파일로 영상을 만드는 사례입니다. 플러그인을 연결하기 전에는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어떤 계정에 연결되는가, 어떤 자료를 읽을 수 있는가, 새 내용을 쓰거나 수정할 수 있는가, 게시, 전송, 삭제까지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지메일에서 예시 메일을 가져와 답장 초안을 만드는 과정과 캔바의 연결, 화면과 권한을 확인하는 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노션과 리모션은 확장 사례만 소개하고 메일 발송이나 실제 게시, 공유, 최종 영상 렌더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약은 자주 반복하는 일을 정해진 시간에 다시 실행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에 지메일에서 강의 제안 메일을 찾아 아까 만든 스킬의 기준으로 검토하고 답장 초안만 만들어두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프로젝트 폴더의 파일을 사용하는 예약은 실행 시간에 컴퓨터가 켜져 있고 챗GPT 앱도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반면 웹의 예약 기능에서 지메일 같은 연결 서비스를 사용하는 작업은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송이나 삭제보다 확인, 요약, 초안 작성처럼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일부터 예약해보세요. 브라우저 유즈가 웹페이지를 확인하는 기능이라면 컴퓨터 유즈는 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앱을 직접 조작하는 기능입니다. 제 사진 앱에 최근 저장된 항목을 열어보니 여러 행사 사진과 행사와 관계없는 사진 19장이 실제로 섞여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몇 개 있는지 제가 먼저 정답을 정해주지 않겠습니다. 사진의 촬영일과 무대 화면, 배너, 공간처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코덱스가 그룹 후보를 먼저 찾아보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사진의 화면을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유즈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류 계획만 받아서 내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행사별 앨범을 만들고 사진을 추가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 정리 자체가 아닙니다. 파일 이름이나 구조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앱 화면을 직접 보고 클릭해야 할 때 컴퓨터 유즈를 쓴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긴 작업과 반복 작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AI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파일 하나를 만들고 멈추거나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결국 제가 계속 채팅창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 것도 해줘, 이어서 진행해줘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고리입니다. 긴 작업의 최종 목표와 완료 조건을 정해두면 AI가 각 단계를 하나씩 다시 지시받지 않고 목표를 향해 작업을 이어갑니다. 플랜 모드는 작업을 바로 실행하기 전에 AI가 현재 폴더를 확인하고 작업 순서와 완료 조건부터 제한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플랜 모드로 계획을 확인한 뒤 괜찮다면 골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중요한 정보가 빠졌거나 승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멈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제가 계속 지시할 필요는 줄어듭니다. 간단한 이시로 앞에서 만든 행사 자료를 외부 전달용 폴더와 압축 파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결과 파일은 모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내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계획을 확인했다면 골로 실행합니다. 플랜은 먼저 순서를 확인하는 기능이고 골은 그 계획의 완료 조건을 향해 작업을 이어가는 기능입니다. 물론 첫날부터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작업 하나를 끝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레코드 앤 리플레이는 설명하기 복잡한 반복 작업을 한번 직접 보여주면 다음에도 쓸 수 있는 스킬 초안으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공식 데모에서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서를 한번 보여주자 코덱스가 그 절차와 확인 기준을 스킬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공식 데모로 개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른 여러 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이어가는 기능. 레코드 앤 리플레이는 같은 작업 방법을 다음에도 재사용하는 기능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데스크톱에서 발표 자료와 PDF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완료되기 전에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리모트는 폰이 혼자 내 컴퓨터 파일을 처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데스크톱에서 진행 중인 코덱스 작업을 폰에서 이어서 보는 창에 가깝습니다. 작업 자체는 데스크톱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폰에서는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중간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동작을 승인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생성된 파일 4개와 변경사항 비교 화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작업이라면 그 컴퓨터가 켜져 있고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파일과 실행 환경도 연결된 컴퓨터에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데스크톱에서 시작한 작업을 밖에서 확인하고 이어가는 용도로 사용해보세요. 여기까지 나온 기능을 전부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연습용 빈 폴더를 하나 만들고 내가 반복하는 업무 하나를 코덱스에게 설명해보세요. 이 업무를 코덱스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 대화부터 시작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흐름을 익히지 않으면 AI를 계속 일회성 질문에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받아도 다시 복사해서 옮기고 다음 주에도 같은 설명을 입력하면서 같은 일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연습용 폴더에서 작업 하나를 끝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코덱스가 더 이상 개발자만 쓰는 낯선 도구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고 파일로 받고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는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일에 하나씩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답변 초안을 만들 수도 있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반복 작업을 정리할 수도 있고 보고서, 체크리스트, 발표 자료를 같은 프로젝트에서 이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업무 자동화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초안을 만들고 확인 리포트를 남기고 다음 도구로 넘기는 반복 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흐름을 이해해두면 나중에 바이브 코딩이나 다른 AI 에이전트, 도구를 접할 때도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훨씬 빨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빈 폴더 하나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 파일 하나로 바뀌는 것. 여러분이 요즘 자동화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AI에게 맡기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문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해결해보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